올해 초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고 많은 뉴스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늦봄인 5월부터 초여름 같은 날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부터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많은 분들이 긴팔을 벗어던지고 반팔을 입으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은 몇몇 가지 특징 때문에 이런 찌는 여름을 외국인들에 비해 덜 괴로워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름을 나는 한국인들을 보며 부러운 시선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더운 날씨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기온이 더 높은 나라는 많지만 한국은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조차 한국의 여름은 무섭다며 두려워하는데요. 실제로 한때 대구의 무더위를 아프리카에 빗댄 데프리카라는 말이 지금은 점점 대한민국 전체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더위는 날이 갈수록 악명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한국인들은 여름을 너무나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몇몇 가지 한국만의 특징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눈에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름과 해외의 여름철 옷차림을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이 바로 선글라스인데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선글라스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템이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서구권 사람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선글라스를 쓰나 보다 싶었는데 진짜 이유는 바로 눈의 멜라닌 색소 때문이었죠. 정확히는 홍채의 색소 상피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이 적으면 눈이 파랗고 많으면 갈색빛을 띠게 되는데요. 눈의 색이 옅으면 자외선의 자극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옅은 눈색을 가진 서양인들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한국인들보다 녹내장이나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치솟는다는데요. 그래서 멋내기용이 아니라 눈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은 땀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땀 배출이 적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인들은 귀지도 마른 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귀지가 습하고 끈적이기 때문에 염증이 자주 나거나 귀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땀이 덜 나서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스레 땀 냄새도 외국인들에 비해 나지 않는 편인데요. 해외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여름만 되면 데오드란트 추천 글이 무수히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품목이 바로 데오드란트라는데요. 지금은 물론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 매장에 한두 개씩은 비치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파는 곳을 쉽게 볼 수 없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에게 꿀팁으로 꼭 데오드란트를 챙겨가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건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특징 아냐?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땀 냄새가 안 나는 건 동양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성질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인들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땀 냄새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겨드랑이 땀 냄새인 일명 암내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불포화 지방산과 박테리아 등과 만나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아포크린 땀샘 분비가 활발한 지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는 고작 2%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을 타면 가끔 옆 사람의 땀 냄새에 불쾌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냄새가 안 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듯한데요. 물론 아무리 유전자가 좋다고 하더라도 육류나 유제품 등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음식은 체취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류를 엄청 많이 섭취한 한국인과 채식만 한 외국인의 땀 냄새를 비교해본다면 외국인이 더 심하다는 사실. 이런 특출난 유전자 덕분에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정말 부럽다며 입을 모아 극찬하는데요. 이들이 한국의 여름에 놀란 것은 한국인들의 체질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건 혁신이다라고 느낀 것이 있었다는데요. 그건 바로 횡단보도 그늘막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큼지막하게 펼쳐져 있는 우산과 천막이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비를 피하는 용도인가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뙤약볕 아래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횡단보도 그늘막이었죠. 사실 횡단보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한 곳입니다. 날씨가 좋거나 햇빛이 강하지 않은 날에는 기다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름철처럼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에는 이 짧은 순간이 아주 지옥처럼 느껴지고 초록불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늘막 하나로 인해 상황이 달라진 것인데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그늘막으로 만들어진 그늘의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 약 2에서 4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늘이 계속 유지되니 습도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아스팔트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도 자연스레 차단할 수 있죠.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장점은 너무 많은 한국의 이 아이디어에 많은 외국인들은 놀랐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쿨토시와 작은 선풍기입니다. 특히 쿨토시 같은 경우에는 더우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껴입는 한국인들만의 방식이 너무나 독특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한 외국인은 되게 독특한 경험이라며 해외의 커뮤니티에 이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한국의 여름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고민이었어.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방문했지. 그런데 생각보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려고 해. 너네도 알다시피 한국인들은 불편한 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 진짜 한국인들이 여름 더위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 보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 진짜 신기했던 건 바로 팔토시와 작은 선풍기였어. 한국에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선풍기가 있다는 게 너무나 참신하지 않아? 그리고 쿨토시도 나는 왜 더워하면서 옷을 저렇게 껴입나 했는데 이게 진짜 물건이더라고. 생수를 들고 다니다가 너무 더울 때 한번 뿌려주고 손선풍기로 바람을 쐬주면 정말 에어컨을 튼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모자부터 팔과 다리에 쿨토시를 모두 착용했더라고. 덥다고 살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햇빛이 닿는 면적을 줄이면서도 땀 흡수가 잘 되는 쿨토시를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 그리고 웃긴 게 한국인들은 더울 때 더운 음식까지 먹더라. 이열치열이라면서 말이야. 나는 처음에 더운 날에 삼계탕을 먹자길래 장난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 게 무슨 의식인 줄 알더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먹는데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몸 안에 있는 땀을 모두 배출하고 시원함을 느끼는 게 한국인들만의 여름나는 비법인 것 같더라. 너희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걸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뜨끈한 음식을 먹고 시원한 계곡물에 뛰어들면 정말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경험을 할 거야. 정말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나는 더운 걸 싫어해서 한국의 여름이 정말 싫었는데 앞으로는 일부러 여름에만 찾아올 것 같아. 이외에도 한국인들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길을 걷다가 더우면 은행이나 관공서에 쏙 들어가 에어컨 바람을 마음껏 쐴 수도 있고 요즘은 무더위 쉼터가 잘 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도 에어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너무 추우니 꺼달라고 하는 사람과 켜달라고 하는 사람의 논쟁까지 지켜봐야 할 정도죠. 그 외에도 한강에 나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맥을 먹는 것도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여름나기 방법입니다. 그 덕분에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는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꿈의 장소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여름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